어떤 무술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는 큰 트라우마를 남기거나 상대의 자유를 통제하는 기술 외에도 목숨을 빼앗을 목적으로 고안된 무술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최강의 무술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보카토. 약 1700년 전 크메르 제국에서 탄생한 고대 무술인데요. 보카토는 사자를 때린다는 의미로 어느 날 보카토를 완벽하게 습득한 문화생이 사나운 사자를 혼신의 일격으로 쓰러뜨렸다는 전설에서 유래합니다. 보카토는 1970년에 거의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보카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무술이 후대 사용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변형되어 버렸다고 해요. 현재 남아있는 보카토 사용자는 채 10명도 되지 않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답니다. 또한 보카토의 스타일이 태국 복싱과 굉장히 흡사해서 무에타이가 보카토를 바탕으로 고안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대부분이 크메르 제국의 일부였으니 닮은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보카토는 다른 무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동물을 흉내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카토가 다른 무술과 전혀 다른 부분은 기술의 다양함과 잔인성에 있죠. 보카토의 동작과 타격 종류는 1만 이상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무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밧곰. 이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태어난 비교적 최근의 무술인데요. 전 해병대이자 범죄자이기도 한 로버트 푸치 베자다가 1980년에 리마의 슬럼가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무술입니다. 이후 밧곰은 많은 참여자들을 확보하며 정식 혼합 무술로 인정받게 되죠. 하지만 밧곰의 기술은 슬럼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험한 무술로 분류됩니다. 상대의 자유를 빼앗고 호흡도 못하게 한 채 팔을 꺾거나 손끝으로 급소를 치는 것이 기본 전술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정말 빨라서 상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라고 하네요. 담배. 담배는 굉장히 잔인한 무술로 나이지리아와 근린 제국에서 생활했던 북아프리카 하우사족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의 복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현대의 권투와 달리 더 잔인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대전 전의 전사는 주먹을 천으로 감은 상태에서 단단한 밧줄로 감싸고 자주 쓰는 발에는 쇠사슬을 감았는데 성격이 난폭한 전사의 경우에는 쇠사슬에 더 뾰족한 금속을 장착하기도 했답니다. 하우사족이 담배를 만들어낸 이유는 자기 방어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담배의 전사들은 흔히 그룹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돈을 벌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답니다. 실랏. 실랏은 말레이족의 전통 무술로 7세기에는 이미 수마트라 섬까지 퍼져나갔는데요. 다양한 시대를 거치며 수백 년 동안 해적, 포르투갈 침략자, 영국인과 일본인마저 이 수마트라 섬의 정복을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원주민들은 효율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랏이 만들어진 원인인데요. 기본적으로 실랏의 목적은 다른 여러 무술에서 볼 수 있는 정신적인 의미보다는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저항력이 없어질 때까지 공격을 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랏은 전광석화처럼 재빠르게 공격하거나 적을 속이는 공격을 포함해 다방면의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랏의 가장 강력한 기술들은 오늘날에는 말레이시아에서만 배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림사의 수도승이 절제와 요령을 주입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실랏을 다루는 병사는 망설임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용해서 적을 산산조각 내는 훈련을 합니다. 참고로 모탈 컴뱃 시리즈라는 게임에서는 바라카라는 캐릭터가 바로 이 슬랏을 이용해 싸우고 있습니다.
아르니스. 에스크리마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아르니스는 맨손 격투뿐만 아니라 무기를 써서 싸우는 방법도 가르치는 필리핀의 무술입니다. 무기로는 대개 칼리 막대나 칼, 장봉이 사용되고요. 아르니스의 기본적인 전술로는 재빠른 타격과 적의 공격 방어, 신속한 역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니스는 그 지역 사람들과 농가에서 몸을 지키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는데요. 하지만 450년 동안 금지된 탓에 아르니스의 계승자들은 춤 속에 그 재주를 감춰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르니스는 현대까지 무사히 계승되고 있다고 하네요. 합기도. 비교적 최근에 완성된 한국 무술인데요.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와 유도에 이어 세 번째로 인기가 많은 무술입니다. 상대의 힘을 자신의 힘처럼 다루는 것이 합기도의 기본이고, 공격 시 상대의 힘이 향하는 방향을 조종하여 반격합니다. 합기도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몇 초 만에 끝나버리기도 하는데요. 대신 합기도의 기술에는 다소 알기 어려운 공격도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을 불시에 덮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맨손 격투와 함께 합기도에서도 칼과 검, 봉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전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칼라리 파이아투. 칼라리 파이아투는 세계 최고의 무술로 알려져 있으며 기타 여러 무술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또 전설에 의하면 인도의 신 비슈누에 의해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칼라리 파이아투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 중 하나는 인간의 급소를 치는 것인데, 그런 급소들이 모두 108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칼라리 파이아투를 완벽히 쓰는 무술가는 급소의 공격을 한 번만 치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를 무력화하거나 심하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무에타이. 타이 복싱으로도 불리는 이 무술은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상대방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경우가 많고, 그 종류의 다양함을 생각하면 가장 강력한 무술 중 하나입니다. 무에타이는 고도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화려한 무술이며 무릎이나 팔꿈치를 사용한 강력한 공격들이 많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약 2000년 전 태국에서 탄생했는데요. 무에보란이라는 무술에서 파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샴에는 무에타이 무술가가 있었는데, 다른 무술가들과 10판 연속으로 대결한 결과 모두 대전이 시작된 지 몇 초 만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둔갑술. 둔갑술은 단순한 무술이 아닌 간첩활동과 후방 교란작전 등 다방면에 걸친 훈련을 종합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무술이 효율적인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둔갑술은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둔갑술의 교리에 따르면 몰래 다가가서 적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센 적과 맨손 격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주로 숨어 있다가 배후에서 공격하거나 매복하여 급습하는 공격을 사용하죠. 그리고 둔갑술에서는 자맹 활동이 탄로 났을 때 도망칠 수 있도록 적의 발을 붙잡아두는 방법도 훈련합니다. 보통 이 무술은 좁은 방이나 공간이 제한되는 상황의 전투에 적합하며, 이 덕분에 기본적인 공격은 간략하고 빠르게 진행되며 적절한 무기를 가볍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무술이란 정신을 단련하거나 삶의 철학, 건강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무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죽이거나 타격을 주는 방법은 세상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